어,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에서 요청 파라미터들, 리퀘스트 파라미터들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URL 주소 뒤쪽에 물음표 뒤에 작성하는 부분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내는 파라미터들은 파라미터는 값, and, 파라미터는 값, and, 파라미터는 값, 이런 형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 조금 쉽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 방법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이유는 우리는 요청 파라미터에 포함된 문자열들은요,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으로 인코딩이 돼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그 전 시간에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검색어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 계시잖아요. 공백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어떤 코드 값이 들어갔어요? %20이라고 하는 코드 값이 들어갔죠. 우리는 여기에 키워드를 넣을 때는 그냥 빅, 그 다음에 공백 한 칸 넣고 데이터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공백이 URL 주소에서는 어떻게 보였냐면 %20이라고 하는 코드 값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자열이 사용되는 경우에 그 문자열들이 이런 그 어떤 코드 값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코드 값으로 변환해서 집어넣는 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코드 값 기억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뭐 URL 인코드라든가 이런 함수를 사실은 이용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URL을 만들려면 이게 단순하게 문자열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URL 인코딩하는 기능의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들을 그러니까 영어면 상관이 없는데 한글과 같은 그런 그 문자열들이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특수기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백과 같은 그런 특수기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코드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메서드가 바로 get이에요. get. 파라미터를 우리가 딕셔너리로만 만들어주면 얘가 알아서 요청 URL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청 URL을 만들 때 이런 코드 값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자기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조금 더 편해 보이긴 하지만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청 URL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청 파라미터 전달하는 방법을 알았고 요청 URL과 요청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서버로 요청을 리퀘스트라고 하는 걸 보냈을 때 리스판스를 제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확인을 했어요. 자, 이제는 분석을 할 차례죠. 분석을 할 차례인데 여기에서도요. 혹시나 만약에 그죠? 혹시나 만약에 뭐 이 코드 값이 200이 아니라 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400이라든가 404라든가 이런 에러 코드가 전달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에러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을 더 이상 실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처리를 먼저 좀 할게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if 만약에 리스판스에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점을 찍었어요.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타입은 뭐래요? 타입은 int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까? int는 비교할 때 이렇게 인티저랑 이렇게 비교하면 된단 말이에요. 200번이면 성공, 200번이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부 200번이잖아요. 그죠? 200번이면 성공이고 200번이 아니면 실패. 자, 이 경우에는 코드 값을 출력을 할게요. http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해서 리스판스의 스테이터스 코드를 출력을 하고요. 컨티뉴를 해버릴게요.
컨티뉴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컨티뉴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컨티뉴는 여기에서 다시 반복문 시작하러 올라가겠다는 뜻이죠.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가겠다고요.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에는 반복문을 전부 다 종료를 해버리겠다라는 뜻이고, 컨티뉴는 다시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컨티뉴를 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첫 번째 주소에 대해서는 리스판스가 실패를 했더라도 두 번째 주소에 대해서는 리스판스가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컨티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컨티뉴는 그 반복문 블록 실행을 멈추고 다음 이터레이션을 진행해라 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을 실행하지 말고 그 다음 반복을 하러 올라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다음 요청 주소를 트라이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목적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요청 URL을 시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번이면 우리는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면 되겠죠.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이런 식으로 출력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잘 나오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성공한 거예요. 첫 번째 URL과 첫 번째 요청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리스판스의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번이 왔어요. 200번이 왔으니까 1페이지 이제 분석하려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요청 주소, 요청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리스판스 코드가 또 200번인 거예요. 200번이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2페이지, 그 다음에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200번이 아닌 다른 코드 값이 왔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출력하지 못했겠죠. 만약에 200번이 아니었었다면 코드가 몇 번인지를 출력한 다음에 컨티뉴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올라갔겠죠. 여기로 올라갔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았겠죠. 네, 이거를 왜 집어넣은지 아시겠죠? 성공한 경우에만 밑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성공한 경우에만 내려오고 실패한 경우에는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요청 주소를 가지고서 트라이를 해보겠다라는 내용이죠. 네, 되셨습니까? 자, 이제 뼈대는 만들었어요. 우리가 5번을 반복하는 뼈대는 만들었고요. 이제는 셀렉터를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일단은 숲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군요. 뷰티풀 숲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HTML 코드를 먼저 꺼내요. response.text라고 하시면 되죠. 텍스트 그리고 스트링. 이렇게 하면 얘는 무엇을 한 거냐면 그 응답에서 response에서 HTML 코드를 추출을 한 거죠. 이제 이 HTML 코드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뷰티풀 숲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마크업은 HTML 코드가 가지고 있고 피처는 HTML5lib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만들어주면 되죠.
저기 라이브러리 이름을 전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숲이 자, 이게 HTML을 분석할 수 있는, HTML을 파싱할 수 있는 객체. HTML5 객체를 만든 거고요. 파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셀렉터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셀렉터를 찾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그 다음 단계가 숲.select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쵸? 셀렉터를 찾아야지 그 셀렉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엘리먼트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제 요거를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HTML 문서를 실제로 보면서 개발자 도구를 보면서 셀렉터를 찾는 그것을 해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요. 자, 요청 주소 여기까지만 복사를 좀 할게요. 여기까지만 좀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다가 그 요청 주소를 복사해서 넣었어요. 자, 여기까지 복사해서 넣었어요. 이게 우리가 시도한 요청 주소잖아요. search 다음 net search 그리고 w 뉴스 검색 결과만 보여주세요.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자, 뒤에다가 and를 더 넣으세요. and 그다음에 q query q를 어떤 거 할까요? 아까 거리두기로 할까요? 거리두기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and 페이지는 1번. 자, 요렇게 주소를 뒤에다 추가를 했습니다. 요렇게 직접 넣으세요. 직접 넣어서 엔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엔터.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여기 서치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에 있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넣으신 검색어가 여기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시고 잘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몇 번 페이지 보고 있나요? 1번 페이지 보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동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셨으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아홉, 열. 여기가 8번째, 여기는 연관기사 9번째, 10번째. 그죠? 자, 우리는 제가 제목하고 링크만 가지고 오자라고 했죠? 뉴스 기사 제목하고 링크.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것만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기사를 딱 찾아가세요.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 첫 번째 기사. 첫 번째 그 기사 제목을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럼 어딘지 딱 보여주죠. 자, 요거에 부모 한 단계 위에 부모만 딱 가보세요. 한 단계 위에 부모를 가니까 사진이 안 들어가 있는 영역까지를 나타내 주죠. 여기서의 부모, div의 부모는 누구예요? UI죠, UI. 맞아요? li죠, li. 죄송합니다.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어디까지가 들어가요? 거기 썸네일까지가 딱 들어가죠. 그 위에 UL. UL이라고 하니까 어디가 되죠? 자, 밑에 볼까요?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지 10개의 기사가 다 잡혀 있죠. 맞아요? 10개의 기사가 다 잡혀 있잖아요. 자, 이 구조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 봐도 돼요. 아니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하나를 더 올라가 봐도 돼요. 하나를 더 올라가면 여기는 뭐예요?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쪽은 딱 뉴스 기사까지이고요. div. 그 위쪽에 있는 div는 포함되는 영역이 페이지 번호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 지금 소리 잘 안 들리세요? 제 소리 안 들리시는 분 계세요? 소리 안 들리시는 분? 네, 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물어보는 것 자체도 저기 안 들리시겠죠? 지금은 소리가 들리나요? 잘 들려요? 안 들렸던 분 계세요? 한두 분, 한 분 정도가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를 어디까지 찾아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ancestor element를 어디까지 찾아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무엇이냐를 먼저 찾으세요. 딱 거기를 찾으시고, 거기를 이렇게 찾았겠죠. 그죠? 찾았으면 그 한 단계 위에 부모를 가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 위를 더 가보세요. 그리고 그 한 단계 위를 또 올라가 보세요. li가 몇 개가 있냐면 li 세볼까요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개예요? 뉴스 기사 개수랑 똑같아요. 이게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li라고 하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 그 다음에 ul. 그 위에 부모가 ul. ul은 unordered. 순서가 없는 리스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딱 부모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찾고 싶은 뉴스 제목으로 찾아서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UL이 딴 데 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의심이 들면 여기에서 한 단계 위에 부모. 자, 얘가 어디까지 차지하는지 딱 보세요. UL과 바로 위에 부모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위에 부모는 여기 이 영역이 더 포함이 돼요. 요만큼이 더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요만큼이 더 포함이 되고 있고 그 위에 한 단계를 더 하면 어디가 차이점이 생기냐면 여기는 이 페이지 번호가 포함이 되지 않는 부모였고 여기까지는 그 바로 위에 단계는 페이지 번호까지가 포함이 되는 부모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어디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으나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트라이를.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좋고 아니면 그 밑에서부터 해도 좋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UL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10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게다가 이 UL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리스트 뉴스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있어요. 클래스 이름이 있기 때문에
태그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붙여주면 하나를 딱 찾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거 먼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리스트 뉴스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시면 클래스 이름을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로 와서 셀렉터에다가 태그 이름은 ul 점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자, 몇 개를 찾았는지 한번 볼게요. 엘리먼츠라고 하시고 프린트 랭스 엘리먼츠 엘리먼트 개수만 프린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웹페이지에서 웹페이지 전체에서 ul이라고 하는 태그에 리스트 뉴스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는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영역이 정확한 거예요. 맞죠?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 밑에 리스트 li. 바로 밑에 child잖아요. 바로 밑에 child면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li라고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바로 밑에 child를 찾아갈 때는 li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li는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li는 몇 개가 있어요? li는 10개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li를 찾겠다고 한 거예요. 이런 부모 엘리먼트 밑에 있는 li, child 엘리먼트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10개씩 찾으면 정확한 거예요. 다시 실행해 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10개 뉴스 찾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10개 뉴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페이지에서도 10개의 뉴스를 찾았어요. 네, 거의 이제 도달하고 있죠. 도달하고 있어요. 자, 이제 li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앵커 태그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앵커 태그. 그쵸? 이 앵커 태그가 무엇을 id나 클래스가 있는지를 보세요. li가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는 child는 위쪽에 div, 아래쪽에 div. 그러니까 두 개의 div를 child로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div를. 첫 번째 div는 썸네일, 두 번째 div는 신문 기사 내용. 요렇게 가지고 있어요. div가 자, 이름을 보세요. wrap, thumb 이렇게 돼 있죠. 사진 썸네일을 랩핑, 감싸고 있는 div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아마도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개발자가. 제 생각에는. 밑에 있는 거 볼까요? 밑에 있는 거는 div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랩, 감싸고 있다. 무엇을? 컨텐츠를. 컨텐츠를 감싸는 div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는 썸네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죠? 랩 컨텐츠가 필요한 거고 랩 컨텐츠 밑에 앵커 태그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단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단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li에서 바로 앵커 태그로 넘어가도 돼요. 이거는 자손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child로 넘어가지 않고 li에서 앵커 태그로 넘어가겠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때에는 앵커 태그가 여기만 있지 않을걸요? 위에도 아마 앵커 태그가 있을걸요? 그쵸? 썸네일에도 앵커 태그가 있어. 왜? 링크를 클릭하면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것도 역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클래스가 뭐라고 돼 있어요? 클래스가 thumb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썸네일 링크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앵커 태그 A라고 하는 태그만 쓰지 말고 뭐라고 쓰면 되겠다. 여기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가 TIT 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오세요? TIT 타이틀 줄여서 쓴 걸 거예요, 아마. 메인. 타이틀 메인 아닐까요? 타이틀 메인. 그러면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LI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밑에 있는 두 번째 기사에서 똑같이 div라고 되어 있는지, 두 번째 div가 A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클래스가 TIT 메인인지 맞죠? 그죠?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볼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는 바로 자손으로 넘어갈게요. child로 넘어가지 않고 descendant 자손으로 넘어갈게요. 앵커 태그 중에서 타이틀 메인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쓰셔도 될 거예요. 10개가 나와야 돼요. 볼까요? 개수는 10개, 10개, 10개. 제대로 찾은 거예요. UL의 child들 중에서 LI의 descendant, 자손들 중에서 앵커 태그를 찾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length를 볼 필요는 없어요. length를 볼 필요는 없고 무엇과 무엇을 찾아내면 되는 건가요? 무엇과 무엇을 찾아내면 되냐면 앵커 태그가 가지고 있는 href 속성은 주소를 URL 우리가 클릭했을 때 이동할 URL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앵커 태그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가 이 제목이겠죠.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는 엘리먼트가 10개짜리니까 여기서는 반복문.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링크를 찾았죠? for elements에서. 그죠? 첫 번째 링크, 두 번째 링크, 세 번째 링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이틀은 링크의 텍스트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URL 주소 있죠. 기사 타이틀의 링크. URL 주소. 이거는 링크의 무슨 속성? href 속성. 자,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링크에서 메서드 호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href라고 메서드 호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a 태그의 href 속성에 설정되어 있는 속성값. 이 두 개를 프린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 타이틀을 먼저 출력할까요? URL을 먼저 출력할까요? 타이틀 URL이라고 할까요? URL. 타이틀 URL을 먼저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출력해 보죠. 실행해 볼까요? 잠시만요. for in이죠. for in. 네. 감사합니다. 오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못 봤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로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있는 주소 10개, 2페이지에 있는 기사 10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기사 10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 다른 걸로 시도를 해볼까요? 다른 검색어를 시도하시려면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여기 검색어.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머신, 데이터, 공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공백을 넣었습니다. 공백을. 그거는 여기서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나왔군요. 바뀌었죠? 뭐 1년 안에 AI 전문가가 되는 벽? 이런 것도 있나요? 저도 이런 거 한번 보고 싶네요. AI 빅데이터 활용, 부동산 빅데이터, 비즈니스 현장에 묻다, 뭐 이게 1페이지. 빅데이터 공부라고 하는 검색어를 가지고서 검색 다음에서 검색한 뉴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10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만 바꿔가면 될까요? 검색어만 바꿔주고 만약에 더 많은 페이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 번호만 바꿔가면서 URL은 동일하고 파라미터 세팅하는 것도 똑같고 했으면 리퀘스트 리스폰스 하는 것도 똑같고 성공인 경우에만 아래쪽을 실행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실패한 경우에 요청이 성공하지 않은 경우에 요청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리가 검색하면 안 되잖아요. 분석을 하면 안 되죠. 분석을 다 건너뛰고 그 다음 요청 주소로 시도해봐라. 그런 얘기고 만약에 요청 성공했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실행해라 가 되는 겁니다.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를 과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요거를. 실패할 이유가 뭐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뭐 인터넷이 끊긴다거나 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이거를 넣지 않더라도요. 이걸 넣지 않더라도 동작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청을 보냈는데 인터넷이 좀 느려요. 와이파이가 좀 잘 안 잡히는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은 리퀘스트가 갔다가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럴 때 이 리퀘스트가 자동으로 연결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뭐 요청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뭐 이런 코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시면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넣어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이거는 아시겠죠? 제가 여기가 A가 클래스가 2개 있었죠. A라고 하는 거를 보면 클래스가 타이틀 메인 그 다음에 FF 닷 이거는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FF 닷이라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클래스 이름 중간에 공백이 있죠. 이거는 이 A라고 하는 태그가 타이틀 메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FF 닷이라고도 불린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름이 2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이 있는 것처럼.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는 것처럼 2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공백을 쓰고 FF 닷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셀렉터고요. 그 셀렉터 밑에, 즉 A라고 하는 태그 밑에 자손 엘리먼트들 중에서 ff.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무엇을 찾겠다? 태그를 찾겠다.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을까요? ff.이라고 하는 태그는 HTML에 없어요. 그럼 이런 셀렉터로 찾을 수 있는 엘리먼트는 없어요. 없으면 엘리먼트에 뭐가 들어갈까요? 엘리먼트에는 none이 들어가요. none을 반복할 수는 없어요. 아마 요거 실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과제 하신 분들 중에서 공백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공백이 들어가면 앞에가 조상, 뒤쪽은 자손 엘리먼트. 그럼 얘는 태그 이름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되겠죠?
얘는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 앞에 뭐 붙여요? 점 쓰셨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A 점 공백 없이 A 점 타이틀 메인 점 FF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다시 베스킨 라빈스로 다시 바꿀까요? 날씨 더우니까. 저희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서 솔티밥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러면 왠지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이젠 되죠. 요렇게 하면 되죠. 요렇게. 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클래스 이름에 클래스가 2개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클래스에 이렇게 2개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복사하잖아요.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를 아마 그냥 썼을 거예요. 그냥 쓰면 여기 공백이 들어가요. 공백은 셀렉터에서 공백의 의미는 뭐다? 조상,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백 함부로 넣는 게 아니에요. 셀렉터를 만드실 때는 공백은 함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셀렉터의 의미는 ff.이라고 하는 태그 엘리먼트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얘는 클래스 이름이죠. 반드시 점이 있어야 돼요. 점을 2번 써줍니다. 점을 2번. 여기 보시면 말풍선 보이세요? 오른쪽에? 왼쪽 상단에 말풍선 보이세요? A 점, 타이틀 메인 점, ff. 붙어 있죠. 그렇죠? 그 형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형식으로. 그러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